네, 반갑습니다. 김진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라 하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 신라 하대 때는요, 어떤 왕 이름들 약 150여 년 기간 동안에 20명 정도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 시기 때는 한마디로 혼란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신라 하대는 왕 이름 중에서 이제 시험에 특히 나오는 왕들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선덕왕. 이 사람이 해공왕 다음에 왕이 되는 거고, 이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름이 이제 김양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등 출신이 왕이 좀 되니까 이 이유가 되면 어떤 왕위 쟁탈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힘이 세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시기가 바로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덕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원성왕인데요. 원성왕은 출제 포인트가 독서삼품과죠. 독서삼품과. 과거 시험을 좀 치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국학을 졸업할 때 국학 졸업시험 개념으로 이 글을 읽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소양이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3품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진골의 반발로 인해서 실시가 본격적으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실시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시작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독서 3분과를 실시하니까 진골 귀족의 원성이 많았다, 이렇게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흥덕왕, 이런 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든다. 요거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문성왕 때가 되면은, 이 사이 이제 신무왕도 있고 그런데, 이 문성왕 때가 되면 장보고가 암살당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청해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화원, 산둥반도의 법화원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이제 장보고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요, 이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여왕이 총 3명이 있죠. 상대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그리고 이제 하대 때 진성여왕이 있는데, 요때가 제일 좀 혼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혼란하냐면, 중앙에서 이렇게 왕위 쟁탈전을 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세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어떤 호족 세력들이 상당히 득세를 많이 하는 시기가 이때라 보시면 되고, 이 호족들이 나라를 또 서서히 만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기인데, 이때 진성여왕이 호족들이 이미 세금을 다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성여왕 세금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좀 걷자, 이것 때문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원종과 애노의 그런 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요게 상주 지역, 그러니까 사벌주, 지금은 곡감 이러면 상주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지만 왜 이름이 경상도겠습니까? 그렇죠. 경주 더하기 상주죠. 이 상주 지역 사벌주에서 원종의 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고, 요거 말고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적고적이라고 해서 빨간색 바지 입은 도적, 이런 뜻이 이제 적고적의 난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바지 입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패션 감각이 좋은 이런 도적들이 또 진성여왕 때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문화 면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3대목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위용이라고 하는 그런 각간,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런 위용이 좀 중심되고, 이제 대구화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3대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좀 향가집,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향가집으로서 3대목이 있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런 걸 이제 3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향가집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성여왕 때 만들어졌다, 이게 시험에 좀 간혹 보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왕 중에 바로 이제 경순왕 기억을 하시고, 이 경순왕이 이름이 김부죠. 김부가 나중에 왕건에게 왕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신라가 멸망을 할 때 이게 이제 56대 임금인 경순왕 얘기고, 그 앞에 만약에 문제 풀다가 보면은 경혜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5대 임금인데, 결국 견훤이 경혜왕을
결국 제거하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는 정작 이제 나오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왕이 이 진성여왕. 요 여왕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선덕왕, 그다음에 원성왕. 이 원성왕이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라 하대 때는 이런 호족들이 득세하던 그런 시기.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 한 번만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호족이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죠. 육두품은 진골한테 밀리니까 어떤 학문과 종교 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인물들을 우리 육두품이라고, 가장 대표 인물 하나 되면 최치원이 있죠. 최치원. 그러니까 최치원도 이런 진성 여왕에게 나름대로 좀 건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무 10조. 신라 사회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골품제죠. 그런 골품제에 대한 폐지, 이런 폐쇄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폐지를 하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는데 진성 여왕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족, 육두품, 요거와 함께 신라 하대 때 유행하는 불교가 있죠. 그게 바로 선종불교입니다. 그죠? 선종 승려들을 또 호족이 끌어안으면서, 선종은 어떤 참선이라든지, 그래서 이름이 선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그렇죠? 참선, 해탈, 그다음에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글을 몰라도 된다. 이런 게 바로 선종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을 좀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한다. 국가를 세운다. 이게 바로 호족, 육두품, 선종.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좀 시켜서 신라 중심의 그런 나름대로 경주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지방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개성 지역. 개성을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 하고, 송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중에 개경이 되겠죠. 이쪽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궁예도, 이쪽 지역을 거점으로 나중에 나라를 처음에 후고구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왕건도 원래 이쪽 지역 호족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신라하대 혼란기다.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